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43번째 강의 43강 자기견해 기본 개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견해는 최근에는 많이 나오는 유형이나 패턴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상위권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세종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은 자신의 견해를 종종 물어보는 문제들을 냅니다. 그리고 자기 견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과 다른 게 아니라 논리를 자기 스스로 구성할 수 있냐 없냐를 보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어떤 과목들하고 큰 차이가 앞에서 배운 문제들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조심해야 될 건 자기 견해를 쓰라고 할 때 학생들이 진짜 자기 견해를 써요. 자기 견해를 쓰라고 할 때도 대부분 대학들은 제시문들을 참고하길 요구하고요. 진짜 자기 견해를 써야 되는 문제들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그래서 자기 견해를 쓰더라도 전체 그래서 제시문을 분석하고 꼼꼼하게 이해하고 제시문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거의 80에서 90%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제시문에 언급되지 않은 것을 10에서 20% 정도 언급해 달라는 수준에서 요구하는 것이 최근 자기견의 어떤 문제의 특징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는 제시문과 제시문 사이의 관계를 논제의 요구에 맞춰서 정확히 독해하는 게 관건이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그러면은 이 10에서 20%, 이 남은 10에서 20%를 어떻게 잘 채울까? 그래서 변별되는 건 사실 10에서 20%는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글 전체 부분에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자기 견해를 쓸 때 10에서 20% 부분이 빠져 있어요. 한 발 더 나가서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거나 반박하고 재반박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 내용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10에서 20%를 좀 더 채울까?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견해를 내는 문제들은요, 1차적으로 어떤 특정한 문제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학생은 어떻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견해를 쓴다라고 할 때 첫째,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에 자신의 견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문제가 뭐지?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조금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자기 견해 쓰려고 하면 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어떻게 해야 조금 더 괜찮은 어떤 대안이 제시되는구나를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자, 자기 견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쓸 때 쓰는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주장의 나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많아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막 나열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많아요. 주장의 나열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본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떤 기준에서 바라보고 어떤 이유 근거에서 이렇게 생각했다. 자, 주장을 입증하는 게 자기 견해가 아니라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기준이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이 기준과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떤 문제가 심각하고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의 나열이 되면 안 된다. 알겠죠? 주장을 나열하면 안 돼요. 자,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이 정당하다. 자,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다.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인류의 생존의 문제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어떤 것보다. 왜 그러면 환경 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억압하는지, 그래서 이 생존에 어마어마한 위협을 주는지를 따지는 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논술샘을 평가한다. 자, 논술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평가든 상관없어요. 논술샘을 평가할 때는 어떤 사람은 외모로 평가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실력으로 평가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니, 논술샘을 왜 외모로 평가하니? 실력으로 평가해야지. 그죠? 실력이라는 것을 기준에 놓고 보았을 때 논술샘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다. 자,
자신의 견해는 대학은 여러분의 견해를 눈꼽만큼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대학이 여러분을 자식의 견해를 통해서 궁금해하는 건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기준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고, 자, 이 기준은 대부분 제시문 안에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결론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직 수평적 근거를 여러분 스스로 구성하셔야 됩니다. 첫째, 둘째. 그래서 이 수직 수평적 근거를 구성할 때 첫째, 둘째와 같은 열거의 방식으로 구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반박, 재반박, 이러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이 맞다. 계속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어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또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이 문제가 야기되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어떻다. 이렇게 심화 형태. 그래서 글을 구성할 때는 첫째, 둘째, 반박, 재반박, 심화 형태, 이 세 가지 형태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을 쓰지 않더라도 자신의 견해나 비판 문제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그 구체적 사례를 여러분들이 쓰는 글 어떤 원고지에 넣지 않더라도 구체적 사례를 반드시 이러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이게 문제 상황을 훨씬 더 구체화하고, 이 학생이 단순히 제시문에 있는 것만으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 밖에 있는 것을 확장시켜서 사고하고 있구나라는 판단이 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견해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서 내 주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떤 이유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는지, 즉 여러분들이 어떤 견해를 펴든 상관이 없어요. 그 견해를 펴는 데 있어서 뒷받침되는 이유 근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성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의 자기 견해의 어떤 문제의 의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견해를 대학이 눈꼽만큼도 궁금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좀 넣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기 견해 문제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죠. 내가 어떤 대상이나 주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판단과 실천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대상, 판단, 실천, 기준, 이유, 근거, 의미가 우리나라 논술 문제는 어떻다? 제시문에 전부 다 들어있을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차이와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가나다를 참고해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그러면은 차이와 갈등을 바라보는 어떤 기준이 가나다에 있고요. 차이와 갈등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가 제시문에 있습니다. 차이와 갈등에 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요거는 제시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제시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제시문을 보면 차이와 갈등을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 근거도 제시문에 거의 다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충분히 논리를 구성한 다음에 플러스 알파, 이런 사례가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어떻게 나타난다, 세계적 차원에서 보편적 차원에서 어떻게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는 플러스 알파가 좀 더 있다면 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떤 거든지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도 전에 한번 본 적 있죠, 그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주장할 거야, 그 이유 근거가. 그래서 내가 뒷받침하는 사실을, 팩트를 제시문에서 찾는 거예요. 팩트를 제시하는 거야. 내 근거에서 내 주장이 나옴을 입증하는 근거의 타당성을 논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처럼 주장할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나처럼 주장하는 게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견해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장을 논리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고, 내 주장이 현실에서 얼마나 타당한지, 현실의 어떤 타당성, 현실 적합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이 자신의 견해의 학교 측 의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따라서 앞부분에서 배운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판이랑 설명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견해를 쓰는 과정에서 어떤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문에서 찾건 아니면 제시문 밖에서 찾건 간에 내가 그걸 명확히 제시를 해주고 내 기준과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정당하고 가장 타당함을, 다른 어떤 기준보다 정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자신의 견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에서 이 기준이라든지 이유 근거들을 제시문에서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차근차근 따라줘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글을 잘 쓸 수 있다. 자, 궁금한 사항은 논법닷컴에 질문 남기시고요. 1661-5143 전화 주시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43강 자기견해 기본개념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